이제 3교시 24번 보시겠습니다. 24번. 다음은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아니므로 신청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 주민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 명의인일 때만 기록함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는 등기 명의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2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주등기인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 번 한 것이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이전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변제를 한 후에 또 변제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관리자, 그리고 채권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설정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하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3번.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 정보 및 등기 기록에는 단순한 채무자로만 기록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여럿일 때 채무자의 관계가 연대 채무 관계이건 분할 채무 관계이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요? 불가분성 때문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조금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관계가 연대 채무 관계이건 분할 채무 관계이건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연대 채무자 또는 분할 채무자 이런 문구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한다고 했죠. 다만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신청 정보의 일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연대 보증인은 돈을 빌린 자가 아니죠. 보증 쓰는 자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신청 정보의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에도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 행각을 기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고 부합물이나 종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도 이를 기록한다. 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그리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 이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이 저당권은 당연히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있죠.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해야 될 테고 이 약정이 공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등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지만 이게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느냐. 이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할 때도 이런 승낙서, 동의서 이런 거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은 5번. 25번.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변경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등기. 그렇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가 바로 경정등기예요. 이때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 사유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경정등기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정보에 1억 원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먹고 1,000만 원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신청인이 잘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신청정보에는 1억 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공을 하나 빼먹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신청인이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직권 경정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직권 경정 등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그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후 보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을 먼저 받아서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의 통지는 사후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등기명인에게라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신청인이나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후에 통지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1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일부를 고치는 등기죠. 따라서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 그래서 일부만 고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고치기 전과 고친 후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일성이 상실된다면 이거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등기관에게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니까.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전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된다. 이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등기관에게 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경정 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해 가름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직권 경정 등기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승낙서나 재판사 동반을 첨부하게 되면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라는 말은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빠진 부분. 착오나 유류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왜요?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하는 거니까. 설령 신청할 때도 누가 잘못한 것이죠?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죠. 따라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죠? 사후에 통지하는 겁니다. 사후에. 그래서 여기서도 하였을 때는 그렇죠. 이미 경정등기한 다음에 통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기도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이런 표현이 있죠. 사후 보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6번. 다음은 근저당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록하여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한 것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보신 것이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갑은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병, 종전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은 소멸을 하겠죠. 따라서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이 될 겁니다.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죠. 따라서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등기 의무자.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 등기 관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갑도 을에게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도 등기 관리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 관리자가 둘이 존재하게 돼요. 갑과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병과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즉 원인이 무효가 된다면 요 을의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도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됩니다. 이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병은 등기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갑은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서 원인 무효가 됐죠.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갑은 을에게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따라서 종전 소유자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갑은 등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말소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설정계약이 원인무효가 됐을 때는 말소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만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변제로 소멸함이 원칙입니다. 변제로. 따라서 여기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긴 하겠지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9회 때 출제가 된 문제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자 가 또는 제3취득자 병이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언제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을 때는. 3번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변제된 경우에는 여기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대위 변제는 우리 학설이 채권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위 변제는 채권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여기서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은 계속적 공급계약 같은 기본 계약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은 채권자와 채무자, 즉 설정자와 이 근저당권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계속 증감 변동합니다. 계속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하나 다른 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답은 을과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이 기본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때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한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10억 한도 내에서 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했다가 소멸되었다가 마찬가지로 갑도 채무가 계속 발생했다가 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는 채권 최고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는 겁니다. 이때 을이 자신의 채권 하나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요 을은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죠. 하나만 양도했으니까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을도 여전히 계속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이때는 채권 양도로 통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계약 양도를 해야 됩니다. 계약 양도를 해야지만 근저당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하나를 양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변제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느냐?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가 이루어져야지만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여러 번 보신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돼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27번 공동 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한다. 아니죠. 합의자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2번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죠. 다만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죠. 3번 등기원인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기록해야 된다. 이게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언제나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부기등기. 4번 공유자가 그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그렇죠. 따라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뀐다든지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유자가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5번 합의자가 2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한 때는 잔존 합의자는 자기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 합의자가 2명 있다가 1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 합의 지분은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되어 있죠. 따라서 둘이었다가 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단독 신청이겠죠. 왜?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28번 토지의 합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합필하고자 하는 갑과 을 토지 중 갑 토지의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합필 제한 사유라고 하는데 뭐 여러 번 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그렇죠. 소유자는 가,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때 갑은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제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갑은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지역권 등기인데 유역지 지역권 등기. 이때는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죠. 따라서 이때도 합필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불렀죠? 합병 제한 사유 또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부르죠. 그러면 갑은 101번지 토지에 을에게 이러한 등기해줬고 또 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병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인데 유역지 지역권 등기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이때도 합병, 합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러한 등기들은 공통점이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하는 등기들이죠. 따라서 이때는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번지 토지도 평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때도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 그리고 이때 두 개의 저당은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는 합필이 허용이 되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 하나 더. 102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신탁 등기. 그리고 요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신탁 등기. 그리고 이때 이 신탁 등기는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사람이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고 신탁 원부에 기록된 내용도 다 똑같은 신탁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에 대한 신탁 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병합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죠?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합필하고자 하는 갑과 을 토지 중 갑 토지에 판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되겠죠. 2번 갑 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일 때만 합필 등기가 가능하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은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접수번호는 다르겠죠. 따라서 이건 추가적 공동 저당이니까 합필 등기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 갑과 을 토지의 등기원이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창설적 공동 저당권일 때만 합필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일 때만. 따라서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는 합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갑과 을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 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 시점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면적은 7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소유자는 갑. 이때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의 합병을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같을 테니까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합병 처분이 났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된 다음에 등기부에서도 합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에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여기는 70제곱미터, 여기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갑, 여기도 갑. 이때 갑이 하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하필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환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병 처분이 되고 하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70제곱미터, 30제곱미터. 갑소유인데 갑이 102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하필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권이 바뀌죠. 이렇게 된 뻔입니다. 그럼 이때도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때도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필 등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지분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지분으로 바꿔요. 즉 공유로 하는 갑은 10분의 7, 을은 10분의 3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확인서 첨부해야 되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네. 그러면 이 하필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하필 등기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또한 여기에 만약에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A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하필 등기가 허용이 돼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을 것. 이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하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갑과 을 토지에 4번이죠. 갑과 을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 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하필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낙과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하필하려는 갑과 을 토지에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신탁 등기가 등기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도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다. 아니죠.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9번 환매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매건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환매건부 매매의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아니죠. 환매특약부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환매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아니네. 다른 문제네요. 네. 다른 문제를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환매 특약을 통해서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죠.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되겠죠. 이를 환매특약 등기 또는 환매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 명의로?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 권리죠.
갑은 등기 의무자. 이 환매 등기를 통해서 갑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니까 갑은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죠. 이때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환매권부 매매의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요 갑이 요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A에게. 이는 환매권의 양수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A 명의로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을도 소유권을 B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가 되죠. 따라서 B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 A가 양수받았다는 겁니다.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누구 B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 즉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인 B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한다. 그 이유는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 날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4번 등기관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이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환매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환매기간이 경과가 되는 경우, 환매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환매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또한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증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동이 나타나죠. 이때 환매등기는 혼동을 통해서 환매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혼동은 언제나 단독신청.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직권말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이름으로 되었던 이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말소예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죠. 환매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공동신청 말소. 혼동이 일어날 때는 환매등기는 단독신청 말소. 그리고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환매등기는 직권말소.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대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환매대금이 감액이 돼버리면 예전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7억 원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액이 되면 환매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 환매등기의 변경등기는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 증액이 되면 환매권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10억 원 갖고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억 원을 줘야지만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증액이 될 때는 환매권자가 등기 의무자, 상대방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또한 환매기간을 증액하거나 환매기간을 단축하는 변경등기. 환매기간 단축이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죠. 따라서 환매권자가 등기부자, 상대방은 등기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 30번.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각종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검인 대상이 되므로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이 검인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것. 세 번째, 부동산일 것. 네 번째,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요 네 개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 등기 원인이 계약이기만 하면 그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이건 무상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준공 여부 또는 등기부의 존재 여부는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건물의 준공 여부 또는 등기부 존재 여부 또는 허가 여부는 검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검인계약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건물의 준공 여부, 준공이 안 났으면 아직 허가도 안 나겠죠. 준공 여부, 등기부 존재 여부는 검인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검인 대상이 됩니다. 2번. 등기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각종 첨부 정보는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각종 첨부 서류는 원칙이 3월 이내의 것이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발행일로부터.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등기에 타잡아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 증서에는 검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검인계약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원인이 계약이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전혀 다른 등기죠. 따라서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첨부하는 겁니까? 본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에 타잡아 본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 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에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어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은 법인이 신청할 때는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죠. 비법인 사단 재단일 때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일 때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의 대리권과 처분 권한도 위임받았다면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방문 신청이건 전자신청이건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함이 원칙이죠. 다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그렇죠. 그래서 30번 문제, 그 다음에 29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